황룡도 저 녀석 보통이 아닌데? 이러면서 곰곰이 생각이 잠기는데 잠시 뒤에 황룡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아빠! 곽정이도 놀래고 매초풍도 놀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놀래갖고 멈칫하는 사이에 곽정이가 이때다 싶어서 매초풍을 공격해서 쓰러뜨립니다. 소리 안 나는 장풍은 안 되지만 한눈 팔고 있을 때 공격은 된다는 거죠. 황룡은 그 도사한테 달려가고 그 도사는 얼굴에 쓰고 있었던 귀신 같은 가면을 벗는데 드디어 황약사가 무림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아, 아빠가 널 찾으러 오는데 이유가 있냐? 황룡이가 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냐면은 황약사는 구음진경의 무공을 다 배우기 전까지는 살고 있는 섬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SNS에다가 공지를 때렸어. 그래서 강호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근데 구음진경이 없어져가지고 열받아서 제자들 다 다리 분질러서 내쫓고 앞으로는 나 섬에 안 나갈 거야! 라고 했는데 딸 찾겠다고 친히 행차하신 거죠. 황룡이가 이제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이러고 육장주는 다리를 못 쓰는 것도 잊은 채 일어나려다가 쓰러져요. 사부님에 대한 그 애증의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황약사가 육장주한테 가서 잘 지냈나? 내가 너무 모질었네. 육장주는 엎드려서 막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서 그때 섬에서 쫓겨난 다른 3명의 제자들, 그 중에 2명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곡시성을 가진 사제만 지금 소식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약사는 육장주 아들 육관영을 보더니 다른 곳에서 무공을 배운 것 같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황약사 제자들은 황약사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자기 제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육장주가 쫓겨났지만 나의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 무공은 고목대사한테 배웠다고 얘기하니까 황약사가 고목이 무슨 대사야?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내일부터는 자네가 직접 가르치게 이제 허락해 준 거야. 그러면서 어떤 수련법이 담긴 종이를 던져주는데 육장주한테 이거 같이 수련하면은 자네도 몇 년 뒤에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벌인 일을 수습을 하는 거죠. 곽정이랑 강남육계는 보면서 오 멋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신기해하는데 황룡이가 소개시켜주거든요. 아빠 이분은 곽정, 이분은 강남육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황약사가 야 됐어, 외지인들은 궁금하지도 않아 이러면서 갑자기 선을 긋죠. 그리고는 황룡한테 짐 챙겨서 빨리 섬으로 가자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곽정이 좀 어이가 없는 게 황룡한테 가서 아빠 말씀 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 좋아한다며, 같이 있고 싶다며. 그러니까 황룡이가 아니 오빠 우리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곽정이는 에이 나는 우리 사부님들 따라가야지. 아니 오빠 우리는 떨어질 수 없다면서요. 곽정이 막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을 때 황약사는 일단 매초풍한테 가요. 매초풍한테 가서 너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조건으로 3가지 미션을 주겠다. 첫째, 구음진경을 찾아오기. 혹시나 그거 본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이 됐든 다 죽여버려라. 둘째, 나머지 사형들을 찾아보고 사형들 가족이 있으면 데리고 육장주네 집으로 데리고 오기. 그리고 그 가족들은 육장주 네가 키워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모든 일을 마무리하면은 스스로 무공을 패하라. 이게 손을 자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막 매초풍도 막 생각이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매초풍이 받아들이던지 말던지 황약사는 할 말하고 이번에는 곽정한테 시비 걸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보다 황약사가 왜 너무 열받았냐면은 황룡이를 오랜만에 봤는데 못 본 사이에 딸이 너무 예뻐졌더래. 딸 바보야, 딸 바보. 근데 그 예쁜 딸이 곽정한테만 붙어가지고 막 오빠 오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꼴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온갖 시비를 거는데 대놓고 너 왜 내 딸이랑 친해? 이런 모양새가 빠지잖아. 황약사인데 천하오절이잖아. 세계관 최강자가 딸 때문에 와가지고 시비 건다고 하면 모양새 빠지잖아. 그러니까 뭐 무공이 어쩌고 저쩌고 네가 감히 홍칠공의 항룡 18장으로 내 제자들을 공격했으면은 홍칠공하고 나하고 싸운 거나 다를 바가 없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한 대 쥐어 박으려고 슬슬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황룡이가 그걸 눈치채고 아빠 그러면은 아빠의 무공을 배운 제가 곽정 오빠를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곽정한테 싸우자고 얘기를 해요. 곽정이도 여기까지 눈치를 채고서 알겠다 하면서 황룡하고 싸우기로 합니다. 황룡이가 먼저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곽정이가 눈치가 있으면 적당히 맞고 뒤로 나자빠져줘야 황약사가 기분이 좀 풀릴 거 아니야. 근데 맞고 그걸 버티고 서 있는 거야. 그래서 황룡이도 눈치를 계속 주거든요. 아 오빠 막 이러면서 눈치를 주는데 안 밀려. 자기 몸 튼튼하다 이거야. 항룡 18장 배웠다 이거야. 그러니까 황약사가 기분이 슬슬 안 좋아지죠. 이 자식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용아 그만둬라 이러고서 순식간에 뒤로 가가지고 싸움 말리는 척 하면서 내 딸은 그만해 이렇게 슬쩍 밀고 곽정이는 좀 세게 밀거든. 야 나와 빵 어깨빵 제대로 한 대 빵 날리는데 곽정이 여기서 또 날아가 줘야 되잖아. 근데 밀었는데 안 밀려.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황약사가 폭발합니다. 야, 안 되겠다. 야, 너 일로 와봐. 그거 뭐 항룡 18장 그거 나한테 써봐. 이래가지고 막 온갖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 곽정이 항룡 18장을 날리거든요. 근데 제대로 안 날렸어. 이게 완전 황약사가 더 열받을 거지. 이 건방지 피덩이 같은 게 나를 봐줘? 이 자식이 장난하나. 야, 항룡 18장 야 그게 뭐 엄청 새 거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맞으면 막 날아가고 막 피터하고 막 그럴까 봐준 거야 이 자식아! 그러니까 곽정이 제대로 한 방 빵 쏘거든요. 그러고서 황약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순식간에 곽정 팔꿈치를 탈골시키고 너도 이제 내 공격 한 대 맞아봐야지 이러고서 장풍으로 곽정을 한 대 빵 날려버립니다. 개운해. 그리고서 이제 곽정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데 강남 육계가 막아서요. 그리고 황룡이가 아빠 미워! 이러더니 호수로 뛰어들어 버립니다. 물론 황룡이가 수영을 잘해서 큰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기껏 찾은 딸을 또 못 만나게 될까봐 황약사가 강남 육계랑 곽정을 향해서 야 너네 내가 지금 바빠서 가는데 감히 내 제자 진연풍을 죽여? 내가 죽이기 전까지 너네끼리 알아서 자살해. 알았어? 이랬는데 곽정이 와가지고 사부님들은 죄가 없고 진연풍을 죽인 사람은 접니다. 제가 죄값을 치르는 게 마땅한데 부모님의 원수를 아직 갚지 못해서 30일만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원수를 갚고 살고 계신 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약사가 몰라 그럼 30일 뒤에 와라. 알았지? 그러고서 뿅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 황룡을 쫓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상황이 정리가 돼서 육장주가 매초풍이랑 남은 사람들한테 잠깐 쉬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참 사람 대접하는 거 좋아해. 그러면서 붙잡혀 있는 완한강이랑 송나라 지휘관을 챙기는데 송나라 지휘관이 고맙다면서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휘관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단천덕이었어요. 우가촌에서 곽소천과 양철심을 공격하고 구척이한테 쫓겨서 이평을 데리고 몽골에 갔었던 바로 그 단천덕, 곽정의 원수 단천덕을 여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곽정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분노로 막 이글이글 하면서 막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있었고 단천덕은 육장주의 아들 육관영이 무공을 배운 고목대사가 바로 제 큰아빠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는 사이에 곽정이 다들 잠깐 저기 뒤채로 가시자고 해가지고 뒤로 데리고 가요. 그러더니 하인한테 종이랑 먹을 가져다 달라고. 그러더니 그 종이에다가 자기 아버지의 위패를 적습니다. 종이에다가 적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사 지낼 때 나중에 태우는 그런 종이 아닌가 싶어요. 단천덕은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 맘 편하게 싱글벙글 하고 있는데 곽정이 적은 종이에 곽소천 이 이름이 적힌 걸 보고서 진짜 깜짝 놀라죠. 그래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강남 육계가 포위하게 됩니다. 곽정이 널 살려둘 생각은 없어. 둘 중에 하나 골라. 한 번에 죽을래? 아니면 고생 좀 하다 죽을래? 그러니까 바로 단천덕이 무릎을 꿇고 곽정한테 곽영웅, 곽대여 맞네. 내가 자네 아버지를 죽인 건 맞지만 나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 같은 졸개 나부랭이가 뭘 알겠나? 그러니까 곽정이 네 위엔 누가 있니? 물어보니까 내 위에는 금나라의 6번째 왕자 완한열이 있다네. 그러면서 사실은 금나라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고 있던 완한강이 다가가더니 한 방에 단천덕 머리통을 빡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곽정을 보면서 곽형 내가 오늘에서야 완한열이 우리의 원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를 오늘부터 완한강이 아니고 양강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드디어 양강이 정신을 차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자 곽정이 자네 드디어 마음을 잡았구만 이러면서 양강을 격려하고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둘은 의형제가 되죠. 그리고 곽정은 완한열을 죽이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양강은 그동안 키워준 정이 있어서 좀 꺼리끼는 마음이 있긴 했어요. 근데 지금 곽정이 워낙 단호하게 얘기하기도 했고 자기도 좀 전에 호기롭게 이제 양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안 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알겠다 일단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건 곽정이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완한열이 잘못하긴 했는데 양강한테 같이 가서 죽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어쨌든 양강이랑 양강 엄마 포성약은 완한열이 잘 크게 도와주기도 했고 왕비로 삼기도 해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긴 했으니까 곽정 이놈이 보니까 아까 황약사 성질 돋궈서 일 크게 만드는 것도 그렇고 양강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착한 애 같은데 나쁜 애 같기도 하고 아니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냥 눈치가 더럽게 없는 애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둘의 이야기를 들은 강남 육계는 그러면 자기들도 같이 완한열 잡으러 가겠다고 해요. 다음 스케줄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그 전진칠자랑 모지리즈
그 삼선노계, 팽려노, 후통회, 사통천, 구양공자, 영지상인 이렇게 하고 다시 맞짱 뜨는 건데 그게 중추절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중추절이 음력 8월 15일인데 지금이 음력 6월 초니까 지금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곽정희는 사부님들이 오랜만에 강남에 오시기도 했고 가족분들도 뵙고 여유 있게 쉬시는 게 좋지 않겠냐 얘기하면서 여자 마음도 모르고 의형제 양강 마음도 모르는데 사부님들은 끔찍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자 강남 육계가 알았다고 하고 헤어지기 전에 강남 육계의 막내 한소영이 와서 조심히 다녀오거라. 그리고 아까 황약사한테 한 달 뒤에 찾아간다고 약속한 거 그건 지킬 필요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옆에 있던 양강이도 황약사 그 어차피 나쁜 놈인데 뭐하러 그런 거 지킵니까? 그러는데 가진학은 그래도 말한 건 지키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완한열 잡고 보름 좀 지나서 취선로로 와라. 7월 초쯤 그때 같이 황약사 만나러 섬으로 가자. 그리고 상황 봐서 여차하면은 우리가 전진칠자한테도 도움을 좀 받자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전진교랑 또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곽정희 사부님의 배려에 감사하면서 곧 뵙자고 하고 길을 떠나가게 되죠. 곽정희랑 양강이 말을 타고 가다가 밥 먹고 쉬려고 객잔에 도착해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오더니 어떤 분이 곽정희랑 양강 인상착의를 알려주면서 두 분 오시면 대접하라고 식사 메뉴랑 숙박 예약이랑 다 하고 계산도 다 하고 갔대. 좋은데? 육장주가 아주 수완이 좋구만. 사람 대접할 줄 아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번 더 가보다 보니까 객잔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죄다 곽정이 좋아하는 음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양강한테는 좀 천천히 오라고 하고 곽정은 말을 타고 한참 앞에 있는 객잔으로 갑니다. 예약이 안 돼 있는 객잔으로 가서 기다리기로 한 거죠. 거기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황룡이가 말을 타고 도착하더래요. 앞에서 황룡은 곽정 지키려고 일부러 아빠한테 아빠 미워! 하고서 물에 빠지고 황약사는 황룡 찾으러 가는 건 줄 알았는데 뭐 또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황룡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곽정이랑 양강이랑 의형제 맺는 것도 몰래 지켜보고 완한열 목 따러 북쪽으로 간다는 얘기도 듣고 미리 가서 식당에서 주문도 하고 우리 곽정 오빠 좋아하는 음식들로 예약도 하고 숙소도 예약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야. 이런 게 내조다. 그렇게 곽정이랑 황룡은 감격에 제외를 하고 뭐 보고 싶었다는 둥 서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둘이서 여유 있게 동네 마실을 다니다가 거지들 둘이 얘기를 하는 걸 엿듣게 돼요. 거지가 내가 오늘 정소전의 집을 알아뒀다네. 그러니까 다른 거지가 오 그런가? 그러면 오늘 가서 해치워버리자고 이런 얘기를 나눠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지들이면 개방 방주 홍칠공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홍칠공은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뭔가 일을 꾸미는 것 같아가지고 곽정이랑 황룡이 그날 밤 거지들이 말한 곳으로 가보니까 되게 좋은 집이 한 채 있더랍니다. 정소저가 양갓집 교수였나봐. 몰래 숨어서 곽정이랑 황룡이 살펴보니까 정소저로 보이는 여자랑 남자 거지 여자 거지 이렇게 있었나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소저는 전진칠자 중에 홍일점 청정산인 손선고라는 사람의 제자래요. 참고로 손선고는 기억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양반이 뭐 딱히 개인적인 활약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뭐 전진칠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마옥이랑 결혼하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 아무튼 그러면서 여자 거지가 그 정신 나간 놈은 우리가 맡을 테니까 정소저 보고는 피해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정소저는 대피하고 여자 거지는 남자 거지한테 내가 말할 때까지 절대로 집단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자기는 정소저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딱 봐도 함정수사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장하고 숨는 거지. 곽정이랑 황룡도 뭔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밤이 깊어지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래요. 흰옷 하니까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그러더니 정소저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 거지를 보쌈해가지고 납치해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는 거지들. 그리고 그 뒤를 쫓는 곽정과 황룡이 있죠. 납치범들은 낡은 사당에 도착하는데 도착한 곳에는 역시나 여자 밝히는 구양공자가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구양공자 부하들은 보쌈 자루를 앞에 내려놓는데 구양공자가 씩 웃더니 손님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차나 한잔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뒤따라오는 거지들이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근데 아까 여자 거지가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요. 그러니까 구양공자가 들고 있던 부채를 딱 접어서 날카롭게 만들더니 여자 거지가 잡혀있는 자루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황룡이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배! 자루에서 나오세요! 라고 남자 거지가 소리치고 여자 거지가 자루를 쫙 찍고 나옵니다. 구양공자는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예요. 그러면서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여자 거지가 하는 얘기가 이 동네가 제 구역은 아닌데 우연히 왔다가 최근에 여기서 여자들이 몇 명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납치당해서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양공자가 부하들을 시켜서 여자들을 몇 명 끌고 오는데 옷도 엉망이고 막 얼굴도 초췌하고 너무 울어가지고 막 얼굴 퉁퉁 부어있고 막 그렇더래요. 그러면서 막 어쩔래 그래 내가 납치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서 여자 거지랑 한판 싸움을 벌이는데 곽정희가 여기서 놀란 게 여자 거지가 항룡 18장 중에 하나를 쓰더랍니다. 나중에 알려지는데 이 여자 거지도 개방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대요. 근데 구양공자도 대단한 게 여자 거지를 상대로 하면서 여유 있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결국 여자 거지를 제압한 구양공자가 웃으면서 박수를 2번 치니까 구양공자 부하들이 묶인 정소저를 끌고 나오는 거야. 아니 도망치라니까 어디서 잡혔어? 이미 구양공자가 거지들의 작전을 눈치채고 근처에 숨어있다가 도망치는 정소저를 납치해가지고 온 거라고 합니다. 구양공자 손에 노란한 꼴인 거죠. 그리고 붙잡은 여자의 눈을 2손가락으로 찔러서 눈을 멀게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장풍이 빵 하고 날아오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 자기한테 달려드는데 맞서 싸우다 보니까 이놈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아니 젊은 놈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무공을 하는 거지? 하고서 아이 나와! 이러면서 밀치고서 보니까 얘가 곽정이었어. 그리고 이어서 그 옆에 황룡이가 짠! 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에? 야, 너 전에 만났을 땐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강해졌냐? 그러면서 동시에 구양공자는 황룡이한테 눈이 가죠. 구양공자가 사조영웅전 내내 황룡한테 관심을 보여요. 황룡이 구양공자한테 여기서 진상짓 하지 말고 너 살던 대로 가! 그러니까 구양공자가 황룡한테 같이 가자 그래. 당신만 같이 가주면은 내가 데리고 있는 여자들 다 놔주겠다고. 황룡이 엄청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황룡이가 진짜요? 좋아요. 그러더니 곽정 오빠 우리 구양공자네 놀러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구양공자가 곽정은 안 초대했잖아. 안 초대하고 싶잖아요. 저 자식 때문에 황룡한테 나의 매력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곽정 저 자식부터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곽정한테 달려들어요.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상대도 안 되는 게 맞는데 곽정이 항룡 18장을 15장까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또 1장부터 15장까지 연속해서 쓰면서 막 이렇게 구양공자를 상대하는데 항룡 18장이 원래 18장인데 3장이 비잖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엉성한 게 있었나 봐. 그래서 곽정희가 대충 나머지는 애드립으로 부족한 부분 막 즉석에서 메꿔가지고 싸우는데 구양공자가 이거 약간 좀 대충 배웠네 이러고서 발로 빵 걷어차서 곽정희가 뿅 날아가서 중상을 입고 쓰러지게 됩니다. 황룡이도 돕겠다고 하는데 뭔가 잘 안 되고. 근데 갑자기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씩 나더니 구양공자 입속으로 뭐가 쏙 들어가요. 뭔가 비릿하고 냄새도 나고 막 그래갖고 이거 뭐야 이러고서 바닥에다 딱 던져버리는데 닭뼈야. 아니 어떤 자식이야 야 나와 이러고 보니까 또 뭐가 슉 날아오더니 입으로 또 쏙 들어가더래. 구양공자가 아이씨 뭐야 이러고 보니까 이번에는 닭다리 뼈가 들어왔더랍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구양공자가 미쳐 날뛰는데 저쪽에서 하하하하하 하는 웃음소리와 함께 홍칠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양공자가 당황해가지고 홍칠공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뵙고서 저희 삼촌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삼촌이 다음에 홍칠공 뵈면 꼭 안부를 여쭈라고 시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칠공은 서독 그놈이 아주 말이 많아졌구만. 그래 그래서 여자들 납치해서 괴롭히고 그러는 것도 그놈이 시킨 거야? 그러면서 엄청 꼽을 줍니다. 그 다음에 홍칠공이 너 지금 속으로 내 욕하지? 아니요 제가 감히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황룡이 나서가지고 홍칠공 제가 알아. 구양공자가 지금 분명히 속으로 욕하고 있을걸요? 속으로 욕하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홍칠공이 그지 맞지 쟤 지금 속으로 내욕했지. 그러다가 홍칠공이 야 내가 직접 너 패버리면은 또 네가 또 딴 데 가서 힘만 센 늙은이가 자기 때렸다고 엄한 소리 할 테니까 내가 여기서 아무나 한 명 제자 삼을 테니까 걔랑 한번 붙어봐. 그러니까 구양공자가 근데 저 좀 전에 곽정이랑 한판 붙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겼는데요. 그러니까 홍칠공이 쟨 내 제자 아닌데? 구양공자가 제자가 아니라고? 그럼 곽정희는 항룡 18장을 어디서 배운 거지?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홍칠공이 곽정한테 야 너 내 제자 할래? 그런데 곽정희가 저는 강남 육계라고 이미 스승님이 계신데요. 이 자식이 야 적당히 좀 받아줘라 받아줘. 그러니까 홍칠공이 그래 너의 근본을 잊으면 안 된다. 됐어. 근데 어쨌든 내가 너 뭐 알려줘야 되니까 일단 항룡 18장 3개만 알려줄게. 그리고서 저번에 알려주지 않은 나머지 3개의 장을 알려줍니다. 드디어 곽정이 항룡 18장을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구양공자는 근데 그걸 기다려주대. 로봇 만화에서 그 합체 시간 기다려주는 것처럼 아주 친절하게 기다려주시더라고. 따뜻한 사람이야 여기도. 그리고 다시 싸우는데 항룡 18장 완성형이 위력이 엄청나더래요. 그래서 구양공자 좀 밀리다가 갑자기 여기서 또 다른 신기한 무공을 쓰게 됩니다. 구양공자가 공격을 해서 곽정이 막았는데 막은 팔이 휘어지면서 곽정을 찰싹 때리더래. 마치 루피의 고무고무 채찍처럼. 그래서 수차례 곽정을 공격하니까 결국 홍칠공이 야 잠깐 곽정아 그만해 그러면서 졌다고 인정을 하고 홍칠공이 얘기를 하죠. 서독 그 양반이 뱀이랑 독충이랑 지내더니 아주 신기한 무공을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양공자가 순간 뜨끔합니다. 왜냐면은 방금 사용한 무공은 금사권이라고 구양공자의 스승 서독 구양봉이 생명이 위험해졌을 때 빼고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었던 금지된 기술이었던 거야. 어지간해서는 보여주면 안 돼. 아직 무림에 이게 노출되면 안 되는 무공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아차 싶은 거지. 그래서 빨리 자리를 뜨려고 홍칠공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룡이가 잠깐! 그러더니 홍칠공한테 자기도 제자 삼아 달라고. 그러더니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구양공자랑 싸우게 되다가 또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겨버리게 돼요. 홍칠공 체면을 세워준 거지. 근데 구양공자가 약해서 졌다기보다는 일단 황룡이가 잔머리를 굴리고 공략을 잘했고, 그리고 템빨 이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황룡이가 연위갑이라고 가시가 돋아나는 그 갑옷 입고 있잖아요. 거기다 구양공자가 황룡이를 좋아하니까 쉽게 때리질 못해. 괜히 때렸다가 맘상에서 나중에 나랑 안 사귀어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결국 신나게 얻어터지고 마지막에 황룡이가 홍칠공한테 배운 그 바늘 던지는 기술 있죠. 뱀 잡을 때 쓰라고 했던 거. 만천화우로 구양공자를 요절 내려고 했는데 홍칠공이 와가지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구양공자 쫓아버리게 되죠. 그러고서 황룡한테 오늘 네 덕분에 사부가 체면을 지킬 수 있었다. 상으로 뭘 줄까? 그랬더니 황룡이가 그러면 홍칠공 들고 다니시는 그 지팡이를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홍칠공이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선을 딱 긋습니다. 지팡이의 정체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자 거지의 제안으로 거지들의 파티에 초대를 받아요. 곽정이랑 황룡이 기쁜 마음으로 초대에 응하고 잡혀있던 정소절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양강이랑 구양공자가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발견을 해요. 멤버가 이상하잖아. 구양공자는 나쁜 놈이고 양강도 원래는 완한강 하다가 이제 양강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둘이 딱히 할 얘기가 없을 거거든요. 근데 열심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나 들어봤는데 중간중간 자세히 들리진 않은데 뭐 우리 아버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악비 장군 뭐 이러고, 그러다가 구양공자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뿅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곽정이 좀 이상하긴 했는데 일단 모른 척하고 어이 아우님 이제 오셨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양공자랑 자기가 한바탕 했던 사당에 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아주 조그맣게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 때 시계 초침 소리 들리기 시작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자려다가 에이 이러고서 일어나서 셋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말이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황룡이가 앞에 3마리, 뒤에 한 10여 마리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곽정이는 더 대단해. 뒤에는 16마리예요. 무공을 할 줄 알면은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곽정이가 심지어 앞에 3마리는 몽골의 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몽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그런 걸 아나 봐. 아무튼 그러다가 뒤에서 쏜 활에 앞에 가던 3마리 중에 1마리가 맞아서 넘어지고 말에 타고 있던 사람이 뛰어내리는데 이게 보니까 경공수를 익힌 건 아닌 것 같은데 몸놀림이 보통이 아니더래요. 그러면서 나머지 2사람이랑 막 이야기를 하는 걸 곽정이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익숙해. 그 3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몽골에서 의형제 맺었던 탈해왕자, 그리고 어린 시절 곽정과의 인연으로 태무진의 부하가 됐던 신궁 철별, 그리고 태무진이 아끼는 장군 박이출, 이렇게 3사람이 와 있었던 거죠.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지금 금나라 병사한테 쫓기고 있었나 봐요. 셋이 일단 근처에 높은 곳으로 도망치고 뒤쫓아오던 병사들이 에워싸게 됩니다. 곽정이 반가운 마음에 저 혹시 탈해왕자 아니시오? 그러니까 오, 곽정 자네인가?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얀 물체가 곽정한테 달려드는데 이게 뭐냐면은 몽골에서 구해줬던 새끼 흰독수리. 곽정은 탈해왕자 반가워하고 있었고 황룡은 흰독수리 반가워하고 있었는데 금나라 병사가 보다가 황룡한테 화살을 평평 2개를 쏘는 거예요. 황룡 안 돼! 하지만 황룡은 무림의 보물 연위갑을 입고 있잖아요. 팅팅 하면서 화살은 맥없이 튕겨져 나가고 곽정은 황룡한테 화살을 쏜 병사들한테 달려갑니다. 상대가 화살로 초대장을 보냈으면 가야죠. 선빵을 맞았으면 갚아줘야지. 병사 한 명 뿡 날려버리고 다른 병사들을 상대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몽골에서부터 악연이 깊던 황하사기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육장준에서 황하사기 1명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어디 갔나 했는데 얘네가 여기 같이 있었던 거죠. 곽정이 처음 만났을 때 황하사기 랑 싸우는 게 벅찼으니까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싶어서 항룡 18장에 신룡패미를 쓰는데 곽정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강해졌어. 그래서 황하 3기 중에 한 명이 니놈 장풍쯤이야 내가 몸으로 막을 수도 있지 이러면서 몽으로 맞는데 뼈가 부러져가 바바박 부서져갖고 따 너무 심했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황하 3기의 나머지가 좌우에서 창이랑 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곽정이가 어찌어찌 탕 해가지고 다 기절시켜버리고 나머지 금나라 병사들이 몽골에서 온 3인방을 공격하길래 곽정이가 가갖고 에베베베베 에이 저리가 이렇게 쫓아버리고 곽정은 3사람과 감격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황룡한테도 소개를 해주는데 황룡은 몽골 말은 못해서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고 곽정한테 오빠 저 흰독수리 갖고 싶어요 해가지고 곽정이가 그래 가져 이렇게 줍니다.
말도 주고 독수리도 주고 아빠 따라간다고 하면 가라고 보내주기도 하고 뭐 다 줘. 좋은 남자. 곽정이 타레한테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타레는 징기스칸의 명령으로 송나라의 몽골이랑 힘을 합쳐서 우리가 금나라를 공격하자는 말을 전하러 왔대요. 근데 중간에서 금나라 군대를 만나서 쫓겼고 완한열이 직접 군대를 끌고 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양강이 완한강일 때 육장주한테 붙잡혀 있을 때 모겸자가 구해주러 가니까 모겸자한테 부탁하면서 송나라 승상한테 가가지고 몽골에서 사신 오면은 뭐라고 말하든지 듣지 말고 죽여버리라고 했다고 했잖아. 그 사신이 타레 왕자였던 거야. 어떻게 보면은 양강이랑 지금 떨떠름한 사이인 거죠. 곽정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야. 나중에 이야기를 다 들어가지고. 그것보다 지금 곽정은 완한열이 여기 근처에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타레가 자기가 보니까 황금색 투구를 쓴 완한열을 봤다. 그래갖고 내가 활을 몇 번 쐈는데 다른 병사들이 방패로 막아서 못 잡았다. 근데 이거 보면은 완한열도 맨날 병사들 끄고 직접 나오는 거 보면은 나름 뭐 현장형 인재인지는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우가촌에서 구척이 만났을 때도 보면 직접 나섰다가 활 맞고 쓰러지고 이번에도 날아오는 활 병사들이 막아줬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의욕만 앞선 짐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병사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싸우질 못하면 나오질 말아야지. 아무튼 그 얘기를 들은 곽정이 양강하고 황룡 우리 그 자식을 잡으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룡은 알겠다고 했는데 양강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 없어졌어. 그래서 일단 황룡이랑 곽정이랑 흩어져서 찾아보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중간에 금나라 병사도 만나는데 안 그래도 자기들도 지금 완한열 찾고 있대. 완한열 잃어버렸다고. 그러면서 이참에 자기들도 그냥 몰래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나 지어야겠다 하고서 가버립니다. 해가 뜰 때까지 뒤져본 곽정이랑 황룡이 빈손으로 사당으로 돌아오는데 아쉬운 마음에 혹시나 여길 지날 수도 있으니까 사당에서 완한열을 기다려보자고 하고 몽골에서 온 세 사람은 갈 길 급하니까 우리 먼저 갈게. 그러고서 송나라 승상 만나러 곽정과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뭐 스마트폰이 있어 뭐가 있어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낭만의 시대잖아요. 그렇게 몽골 3인방을 보내고 사당 뒤뜰로 가는데 황금색 투구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워보니까 막 보석도 박혀있고 그래. 막 엄청 좋아 보여요. 그래서 완한열 이 근방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러고서 둘이 흩어져서 사당을 뒤져봅니다. 이 사당이 꽤 큰가 봐요. 그때 사당 안쪽 건물에 완한열이 숨어 있어. 그리고 그 옆에는 양강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전날 밤에 금나라 병사들 사이에서 양강은 단번에 완한열을 알아봤대요. 어쨌든 18년 동안 내 아버지였으니까. 그런데 곽정이 병사들 공격할 때 날아가는 병사랑 완한열이 부딪혀서 완한열이 말에서 떨어질 때 그때 양강이 재빨리 가서 완한열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곽정은 병사들이랑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황룡은 흰독수리랑 논다고 정신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완한열을 데리고 일단 사당 뒤쪽 건물로 와요. 완한열은 너무나 기쁘지. 강아 네가 어쩐 일이냐 덕분에 내가 살았다 이러는데 양강이가 살짝 선을 긋는 것 같은 거야. 너 혹시 엄마 생각하니?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녀석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어서 우리 금나라가 10년 안에 송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그러면은 이 땅, 이 나라의 모든 것은 우리께 되는 거다. 이게 양강한테 기가 막히게 먹혀요. 양강이 계속 되뇌입니다. 여기서 완한열을 패면 원수는 갚겠지만 평생 곽정이랑 같이 쫓아다녀야 될 텐데 부와 명예. 완한열은 어쩌면 양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갑자기 완한열한테 아버지 저는 양강이 아니고 완한강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친부모의 죽음이 부와 명예에 밀려버린 거죠. 그러더니 완한열한테 당분간 북쪽에 계시지 말라고. 곽정이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할 테니까 한 1년 반 정도는 다른 데 가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곽정이랑 황룡이 오는 소리가 나는데 뒤쪽에 관이 몇 개 있었거든요. 사당이니까. 완한열한테 여기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슬쩍 나와서 곽정이랑 황룡한테 갑니다. 아니 동생 어디 갔다 왔나? 곽정이 물어보니까 형님 제가 어제 뭘 잘못 먹었나 배가 아파서 혼났네요. 밤새 화장실을 몇 번을 갔다 왔나 몰라요. 근데 곽정은 속일 수 있어도 황룡이는 못 속이잖아요. 이게 뭔가 미심쩍어가지고 양강을 쳐다봅니다. 근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어떡하겠어. 양강이 곽정한테 형님이랑 저기 황룡 씨는 저쪽으로 가시고 자기는 이쪽으로 가보겠다. 한번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황룡이가 양강 쪽으로 와가지고 자기 생각에도 이쪽에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양강을 따라갑니다.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양강이 괜히 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완한열을 데려다줬던 뒤쪽 건물로 오는데 황룡이 보니까 먼지가 쌓여있던 문에 손자국도 있고 발자국도 있더래. 황룡이 오빠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해갖고 곽정도 불러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양강이 보니까 완한열이 들어갔던 관은 뚜껑이 이미 열려있고 보니까 완한열은 진즉에 도망갔어요. 그래서 괜히 의심 안 받으려고 큰 목소리로 야 이 완한열이 나쁜 놈 당장 나와라!
근데 아시잖아. 이게 의심받는 자의 그 과장된 행동은 오히려 의혹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거. 황룡이가 오버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관 한 개가 자꾸 막 또 막 덜컹덜컹 거리는 거예요. 양강은 아씨 도망간 거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괜히 밖을 보면서 저쪽에 있는 것 같다. 저쪽에 자 봐봐 저쪽에 있잖아요. 근데 황룡이 쇼하지 말라고. 그래서 곽정한테 오빠 저 관 좀 한번 열어봐요. 근데 순간 관 안쪽에서 여자 비명소리 같은 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황룡은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래고, 양강은 일단 완한열은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곽정이랑 관 뚜껑을 쫙 여는데 관 안에 목염자가 혈도가 집힌 채로 갇혀 있더랍니다. 아니 이것도 뭔 일이야. 양강이 일단 목염자를 부축하고 황룡이가 혈도를 풀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있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더래요. 목염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번에 양강이 육장주한테 붙잡혔을 때 자기 스승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매초풍 부르러 갔다가 구양공자 만나가지고 붙잡혔는데, 그때 기괴한 도사가 피리를 불어가지고 다들 정신 못 차리고 춤추고 미쳐갈 때 구양공자가 목염자를 들쳐업고 도망쳤잖아요. 이 도사는 나중에 황약사로 밝혀지고, 그때 구양공자가 목염자를 납치해서 데리고 갔다가 사실은 몇 번 덮치려고 시도를 했는데 목염자가 강력하게 저항하기도 했고, 구양공자는 또 억지로 자기가 무공을 써서 어떻게 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자기 평판이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평판을 생각하는 놈이 여자들 왜 그렇게 납치하는 거야? 그리고 구양공자 생각에 내가 평소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은 언젠가 나를 좋아하게 되겠지? 라는 생각에 데리고만 다니다가 이번에 이 사당이 있는 마을에 도착해서 목염자는 못 움직이게 혈도를 막아서 관 속에 넣어두고 정소저 납치하려다가 개방 만나고 홍칠공 만나서 불이 나게 도망치다가 보니까 목염자는 깜빡해버린 거죠. 이거 여차하면 관 속에서 굶어 죽을 뻔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곽정 일행을 만나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관 속에 있으면서 양강이랑 완한열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양강이 부귀영화를 위해서 아버지 저는 완한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목염자가 관 속에서 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염자가 양강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축하해요.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된 거. 야, 그 소리를 듣고 곽정이랑 황룡은 뭔 소린가 싶은데 양강은 아는 거지.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황룡은 이게 또 뭔가 사랑 싸움인가 싶어서 곽정한테 오빠 우리 자리를 비켜줘요 이러고서 밖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목염자가 양강을 엄청 쏘아붙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오빠 진짜 너무 실망이라고. 그러니까 막 양강이 뭐라 변명을 하니까 바로 따기를 올려 팍 쳐버립니다. 밖에서 몰래 듣던 황룡이가 분위기가 살벌해지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오랜만에 만나갖고 분위기 왜 이래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양강이 목염자가 구양공자 같은 미남 만나더니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뭐라고요? 목염자는 얼탱이 없어 하고 황룡이는 에이 그럴 리가 있겠냐. 언니가 구양공자 좋아했으면 왜 관 속에 있었겠냐 얘기를 하는데, 양강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목염자는 순결을 잃었대. 그러니까 목염자가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아니 싫었어도 구양공자가 안기도 했을 것이고 손으로 만지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순결을 잃은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사람 좋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염자가 야! 이러더니 피를 토하면서 쓰러집니다. 이거 전문용어로 화병이라고 하죠. 황룡이 다급히 목염자를 부축해서 눕히고 양강은 목염자가 일어나면 괜히 더 피곤해질 것 같아서 그 길로 도망쳐버립니다. 잠시 뒤에 목염자가 정신을 차려요. 황룡이가 우리랑 같이 가면 양강 어차피 쫓아올 거니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목염자는 아마 완한열이 1년 반 정도 북쪽에 없을 테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두 분도 그냥 즐겁게 사십시오 하고서 헤어집니다. 헤어지기 전에 곽정이 매초풍한테 뺏은 진연풍을 죽일 때 썼던 양강의 이름이 써있는 칼을 목염자한테 줘요. 양강 좋아하니까 가지고 가라는 거지. 그리고 떠나는 목염자를 황룡이 지켜보는데 목염자가 숲속으로 가더니 칼을 꺼내더래요. 황룡이 저 언니 또 엉뚱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언니 그러면 안 돼요 이러고서 말리려고 하는데 목염자는 칼을 들더니 자기 긴 머리카락을 쫙 잘라버리고 단발머리가 돼서 사라지게 되죠. 여자가 머리를 자르는 이유는 심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목염자가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황룡은 그런 목염자를 보면서 알 수 없는 눈물을 계속 흘리게 되고, 곽정은 아니 누가 한번 끌어안았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버린다고? 이런 의문을 품은 채 일단 밤새 바빴으니까 사당에서 한숨 때리고 그날 밤에 둘은 거지들의 파티장으로 갑니다. 파티장에선 별일 없고 거지들하고 신나게 놀고 정소저가 음식 보내준 게 있어서 그것도 맛있게 먹어요. 이렇게 신나게 놀 때는 좋았는데 이제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곽정은 걱정이 쌓이죠. 왜냐면은 이제 황약사 만나러 가야 되잖아. 그래서 황룡이랑 황약사가 살고 있는 섬 도화도로 가게 됩니다. 도화도가 복숭아 꽃이 피어있는 섬이라고 해가지고 도화도라고 한대요. 원래는 뭐 가기 전에 뭐 강남육계가 자기들이 같이 가준다는 둥, 뭐 여차하면 전진칠자한테 도움 받자는 둥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곽정이 생각하기에 그냥 괜히 일만 커질 것 같아가지고
해가지고 편지 하나 남겨두고 황룡이랑 둘이서만 들어가게 됩니다. 도착하고 나서 황룡은 오랜만에 집에 와서 기쁜 마음에 앞으로 숑숑 달려갔는데 곽정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지난번 육장주가 살았던 장원이 미로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자기 스승 황약사가 사는 곳을 따라서 만든 거였으니까 여기가 원조 미로 맛집이었던 거죠. 곽정희가 황룡이를 놓치고 길을 헤매고 있는데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 구양공자랑 매초풍이 만났을 때 황약사가 변장하고 나서 불었던 바로 그 피리 소리! 곽정은 이걸 처음 들어보잖아요. 듣고 보니까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일어나서 댄스 신고식을 하고 싶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고 막 그러더랍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앉아가지고 운기를 하면서 마음을 겨우 추스르고 눈을 살며시 떠보니까 저쪽에 푸른 안광이 있는 거예요. 짐승 눈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곽정이 저 뭐야? 이러고서 자세히 가보니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더랍니다. 이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도 앉아서 운기를 하는데 전진교 스타일의 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주백통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죠. 곽정은 그걸 알 길이 없으니까 전진교 사람이 여기 왜 있지? 그런데 뭐 그런 자초지정을 물어볼 틈도 없이 피리 소리 때문에 주백통도 막 으억 하면서 막 댄스 신고식을 하려고 막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곽정희가 가서 도와준다고 내공을 흘려보내니까 이 사람도 놀래죠. 아, 얘 뭔데 내공이 전진교 스타일이네? 그래서 막 둘 다 묻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일단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잖아요. 곽정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평정심을 되찾는데 어디선가 들리는 황약사의 목소리. 채! 건방진놈. 나를 방해하다니! 뿅! 하고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곽정이랑 주백통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주백통이 곽정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형제 하자고 합니다. 곽정이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족보 꼬인다고. 자기가 마옥한테도 배웠고 구척이한테도 스승님 모시듯이 깎듯이 하는데 전진칠자의 사숙인 주백통이랑 의형제가 되면은 이거 전진교 콩가루 집안 된다. 안 된대. 하지만 주백통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의형제가 됩니다. 그러면 주백통은 도대체 여기에 왜 갇혀있게 된 거냐? 이제 사조영전에서 아주 중요한 떡밥인 구음진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